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한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어제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 저희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고 샤넬 가방 2개는 받았다. 그러나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과문은 아니고 그냥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89일 만에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계속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해오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재판에 불리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입장문을 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전승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1개를 받았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제 가방은 받았지만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딱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냐면은 현지에서 빌렸다 하다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다가 홍콩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란 것을 제출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 등을 주었다. 라고 함으로써 이 또한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한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은 또 그것도 사실이었다라고 또 밝혀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느냐 라고 따질 필요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왜냐 하면은 이미 김건희 씨의 모든 핵심적인 증언은 다 거짓말로 밝혀졌으니까 이제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말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전을 펼치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는 이분의 이야기는 일단은 다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 제일 속이 편합니다. 6개월 동안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 보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반론을 내어놓고 이런 노릇을 이런 짓을 6개월 동안 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뺏긴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까운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데 쓰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왜 미워합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할 북한 주민들을 쇼 무대에 배역으로 불러내가지고 박수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씨도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런 짓 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 빼앗아간 그 시간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생명입니다. 인생은 시간의 축적인 것입니다. 남의 시간 뺏는 것처럼 나쁜 짓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돌렸더니 어떤 분이 딱 한마디 댓글을 달았어요. 성녀라, 그래도 여사라고 불러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며칠 전 재판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 영부인이었던 김건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가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호칭을 가지고 상대방들은 무례하다고 따지는 남자가 한국에 있습니까? 부인을 하대한다고 남편이 벌컥 화를 내면은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까? 또 하대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안 붙였다고. 아니 영부인이 이미 여사보다 더 높은 호칭 아니었습니까? 또 법정에서 그 뭐 호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의 거짓말을 남편 윤석열은 몰랐습니까? 알고도 거짓말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래도 김건희 여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도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법정에서 다룰 문제고, 제일 큰 거짓말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확산시켜가지고 지금 한국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게 부정선거 주장 아닙니까?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라고 해가지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기로 한 사람이 윤석열 씨였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처럼 그동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문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무참하게 깨졌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부정선거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내가 거짓말했고 내 말을 믿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음모론에 넘어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죄과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족사적 범죄입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고 학력이 가장 높은 국민들의 약 30%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넘어가도록 만든 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끝냈던 음모론을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유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층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한 40%, 50%가 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정신병을 확산시킨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뭐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거짓말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온통 진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진실과 사랑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양심이 있으면은 당장 그 부인을 따라서 나도 사과할 게 있습니다. 나를 믿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하면서 그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국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